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0시 30분이 되어서 정각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는 정각의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라고 생각을 해요. 일찍 온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각의 시작을 하고 오늘 들으실 강의는 예복만 지도사, 우리 엄마는 내 선생님, 중간고사 성적 향상 특급 비법으로 김기령 소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할 텐데요. 사실 공부법이나 뭐 암기법이나 뭐 문해력이나 통하는 엄마 학교에서 아무래도 엄마들이 대부분이고 자녀들이 있다 보니 이런 류의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의는 진짜 또 저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른 강의에서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잘 만져주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신청서 받을 적에 질문도 제가 함께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질문이자 답도 또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장님의 입을 통해서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먼저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소장님이시고요. 성균관대를 졸업하시고 유레카 학원 영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찍이부터 인공지능 학습 코치 스쿨을 운영하셨습니다. 현 솔트 멘토링 연구소장이시고요. 국민일보 등 아름다운 얼굴 교육인에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솔트 자기주도 학습 및 장애융합 멘토링 지도사가 있는데 무려 124기까지 예, 배출을 하셨고 대표 강사이십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교사 직무연수 자기 지도 학습 대표 강사이십니다. 제가 블로그 초창기에도 이렇게 소개는 드렸는데 네, 자기 주도 학습 최초의 주창자시고요. 그리고 다루지 않는 것들을 다룬다는 게 들어보시면 또 알게 되실 거고요. 효과나 이런 면으로는 진짜로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미 선정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강의도 뭐 몇백 명을 모아놓고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오늘 강의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 괜찮으시다면 그 우리 애들 발표나 뭐 이런 거 할 적에 가잖아요. 그러면 고개 안 들고 숙이고 있고 그다음에 발표할 적에 손 안 들고 하면 뒤에서 지켜보실 적에 마음이 어떤가요? 그렇죠? 네. 아, 쟤는 왜 저래? 좀 잘하지, 내지 열심히 듣지, 적극적으로 하지 이런 마음 드시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의 보여주는 모습 애들이 그대로 담거든요. 이왕이면 환경이 안 되셔서 카메라를 못 여시고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되시는 분은 켜고 열심히 들어서 많이 가져가세요. 많이 배워가시는 게 예, 스스로한테 도움이 되시고 예, 좋을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 다나님 화면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박수로 김길영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막 못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 아름다운 얼굴 교육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음,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드릴 말씀은 강의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예, 강의 시작하면 될까요? 이 화면이 지금 공유 화면이 나오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PPT가?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 근데 이상하네. 어, 공유 화면이 지금 저한테는 안 넘어가는데? 포인터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거나 아니면 하단으로 내려가면 넥스트 페이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럼 다시 공유해 주세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나오지 않았죠, 아직요. 근데 아까 그대로 떠 있는데요. 화면은 떠 있어요? 네.
공유 화면이, 중지를 눌러보세요. 안 되면. 네,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아, 예, 있는데요. 예. 아, 예. 제가 두 개를 해가지고 그렇구나. 음, 어, 처음 화면 네, 나왔죠? 네네네. 아, 예, 예. 제가, 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줌 강의는 별로 거의 안 해봐가지고, 우리 대표님한테 많이 배워서 하는 건데, 줌 강의 약간 실수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뭐 좋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이제 중간고사 성적 향상 특급 기법인데요.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간단하게 그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고요.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그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오신 목적, 오늘 귀한 시간 내셨잖아요. 이 귀한 시간 내신 이유가, 어, 자녀 성적 확실하게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이제 자녀 지도도 하면서 부업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학원 원장님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 기존 원생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타인지, 한번 우선 좀 의향을 좀 알고 싶은데요. 한번 요거 1, 2, 3, 4번 중에서 한번 골라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채팅으로. 3번도 있으시고요. 1번, 3번, 3번, 예, 이렇게, 1, 3번, 1번, 3번, 1번, 4번도 있고요. 어,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면 제가 이 창의학교 공부는 덤이다. 이 책이 한 350쪽 정도 되는데, 제가 교육 관련 우리나라 최초로 유레카 영어 학습지도 만들고, 또 세계 최초 인공지능 컴퓨터 학습지 코치스쿨도 운영하고, 이렇게 자기도 학습을 또 개발했는데, 이 모든 노하우가 이 책 한 권에 녹아 있습니다. PDF로 무료로 먼저 드리는데, 그건 앞에 1, 2, 3장 정도고요. 4장, 5장이 진수거든요. 이 교수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재교육 기법도. 그래서 요 책은 제가 오늘 또 좀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한테 또 증정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약간 이야기가 긴데요. 요거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괴테하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괴테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대의 조상이 남긴 유물을 그대 스스로 힘으로 획득하라. 조상들이 남긴 지식을 자신의 힘으로 사색해서 지혜로 만들라. 지혜. 그 다음에 공자도 논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하여 얻는 것이 없다. 이 참,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 진리인데, 근데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 당장 성적 올려야 되고 또 수능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알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오늘 제시하겠습니다.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제시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 이상하게 그걸로 해놨더니 안 넘어가네. 그 상태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다음 페이지 나와요. 아니면은, 그
아, PPT 좌측 하단에 누르면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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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 다음 아, 여기 PPT. 있구나. 아, 네. 예, 예. 자, 지금 제가 언제까지 사교육에 의존할 것인가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놨잖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도 이 땅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솔트란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솔트가 뭐냐면 소금이 아니고요. 셀프 아카데미 리더십 트레이닝이에요. 저는 공부는 덤이다. 책도 아까 창의학교 공부는 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더십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럼 리더는 뭐냐? 지덕체와 창의력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써놨어요. 우리 부모 1번 공부만 잘하는 학생. 공부만 잘하는 학생. 괜찮긴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죠. 공부만 잘하는 학생. 근데 여기 두 번째는 공부만 못하는 학생이에요. 공부만 못하는 학생. 공부만 못하는 학생. 똑같은 말이죠. 돈만 많은 사람. 돈만 많은 사람. 문제 있죠. 근데 돈만 없는 사람. 그것도 문제 있죠. 자, 이 한 글자만 바꾸면 돼. 한 글자. 자, 한 글자 바꿔서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겠어요? 정답 맞히셔가지고 한 글자만 바꿔주세요. 한 글자만. 한 글자 뭘 바꾸면 될까요? 한 글자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중간에. 공부, 만자를 바꾸면 돼요. 만자. 만자. 어떤 걸 바꾸면 될까요? 공부도 하고 네 분이 도죠, 올려주셨네요. 도. 예, 예. 그렇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요. 공부도입니다. 공부도. 지금 4차 산업 그러니까 인터넷,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잘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게 취지고요. 이 해법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아까 이야기가 언제까지 사교육에 의존할 것인가? 로드 매니저로서 고3까지 사교육에 이렇게 로드 매니저 역할을 할 것인가? 부모님이 제가 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이 멘토분이 소방 공무원 시험 봤어요. 이름이 거꾸로 말하면요. 실명입니다. 예, 이름이 실명이 박호순입니다. 박호순. 거꾸로 읽으면 좀 이상하죠? 그 사람이 저한테 이 예스복스법 소금노트 제가 특허난 이걸 활용해 가지고요. 소방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직업을 바꿨어요. 전국에서 1등 올백을 맞았습니다. 박호순이라는 순호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노량진에서 온라인으로 소방공무원 학원 하고 있어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제가 우리 부모님 자녀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교육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인정을 하실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2019년도 시작해가지고 거의 3, 4년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못했어요. 좀 중단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해가지고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에 우리 프로그램이 5개가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 예정이 이 방산고등학교하고 또 컨벤션 고등학교하고 또 신암중학교, 한산중학교도 학교 강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학습이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1번 자기학습을 정의가 우리 부모님이 요걸 이해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질문 들어온 게 여러 가지가 벌써, 인터넷이 좀 끊기네요, 소장님. 예. 그러세요? 네.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네, 진행해 예. 주세요. 예. 예. 자기주장급 정의가, 제가 챗 GPT를 검색해 봤어요.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것. 이게요. 어, 이렇게 되는 학생들은요, 벌써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학생들이에요.
두 번째, 자기학습이 붐이 일기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썼어요. 공부 잘하려면 학원부터 그만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책에 서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3배수의 법칙. 제가 이따가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 강의는요,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요. 물론 제가 앞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3배수 법칙이 뭐냐면요, 밥을 먹고 소화를 하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소화시키는 시간이. 공부도 똑같다. 1시간 공부한 것을 자기 걸로 완전히 습득하려면 자기학습이 필요하다. 3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3배수 법칙이고 교육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엄청난 모순이 있어요. 아니,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자기주도 학습해야 된다고 3배수 법칙 해야 된다고 학습 플래너 가지고 시간 레벨 관리 가지고 7시도 무슨 과목 공부하고 8시도 무슨 과목하고 10시까지 합니다. 이게 어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의 현실이에요. 이게 아니고 제가 개발한 황금호 실천법을 활용하면요. 아주 쉽게 3시간 공부할 것을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효과를 보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한테 약속만 딱 몇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학원 끊어도 좋아요. 학원 끊는 대신에 단지 학생하고 이런 약속 받아보세요. 30분만 투자하겠다. 30분만 우리 아이들한테 약속 받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성적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3배수 법칙이라든가 이것은요, 공부법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예, 우리 엄마들은 본인이 안 해도 이 원리만큼 알고 학원을 보내도 원리를 알고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들 생고생 안 하고 공부가 즐거워집니다. 자, 시간대별 관리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목표별 관리할 때는요, 부모님이 목표별 관리를 하기 위한 제가 특허 등록한 참교육 실천 그래프라고 비주얼 플래너가 있어요. 엄청나게 데이터를 쳤는데, 제가 학원 안 다녀도 공부 잘할 수 있다 그러더니 체육관 관장님들이 좋아해가지고 체육관 전국의 관장님들, 제가 태권도, 합기도, 검도에 거의 다 그 교육이사입니다. 교육이사. 그래서 그때 비주얼 플래너를 개발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스마트 원칙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은 구체적으로 스페시픽, 그다음 메저러블, 통계하는 게 아닙니다. 측정, 애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통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그리드 어폰, 그 중요한 겁니다. 아이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해야 돼.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이니까 단어 하루에 한 30개, 50개 외워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2학년, 3학년이 하루에 3개씩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이 아이의 습관이 정착될 때까지 한 2주 정도만 3개 외우는 걸 하자. 이렇게 기한, 타임리를 정해야 됩니다. 이 5가지 원칙, 스마트 원칙을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이 황금복 실천법 알고 요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관리하면 거의 99%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이제 행복의 비결 창의력 개발을 하면서 취지는요, 어, 행, 공부는 덤이다.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바뀐다. 맞죠? 그 자유학기 취지가 이거예요.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공부법이 쉬우면 성적은 확실하게 오르고 쉬우니까 그냥 이게 공부냐 하는데 성적이 오르니까 거꾸로 꿈이 생깁니다. 윈윈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꿈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공부는 덤으로 자라. 이런 게 오늘 교육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엄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솔트 리더십이 지덕체와 창의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저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주장했지만 지금 인공지능 4차 산업시대에 딱 맞는 공부법입니다. 왜냐하면 창의, 소통이 핵심이니까. 제가 지덕체와 창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공부는 더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저는요, 세 가지로 제안했어요. 우등생의 비결,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이것이 근데, 이것이 입시예요, 입시.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제가 공부만 우등생의 비결,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입시 평가 요소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자기 개발의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저는 자기도서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이게 저게 정의한 게 한 7, 8년 전에 인천시 그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 교감님들하고 교무부장님을 교육을 자기작수를 강의를 했어요. 선생님들 대상 한 200명 강의를 하면서 제가 찾고 분류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부모님의 멘토링의 핵심이 들어있고 이 내용은요. 황금복 실천법과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꿈이 있으면 행동이 바뀐다고 말씀드렸고 공부법이 쉬우면 꿈이 생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런던의 지하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네, 그때 정말 우리는 묻는 원하는 거 것이다. 원하는 인터넷. 자꾸 참 끊기네요, 좋은 사장님.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래요. 이건 저희가 수원 천정고에 30명씩 두 개 반, 고1 따로, 고2 따로 60 몇 명 정도를 아까도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하면서 중간에 학교 축제 때 포트폴리오 만들기 경진대회를 했어요. 자, 근데 작품 보세요. 아주 허접하죠? 제, 보세요. 10세, 10세, 15세, 중3이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음. 뭡니까? 런던 지하철에 원하는 거 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다 있어요. 꿈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원래는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17세 고2가 되니까 지금은 꿈 없대요. 이 지하철 내용하고 똑같죠? 이게 왜 그럽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 이유가 사교육 때문이라고 해요. 학원 때문에, 학원. 보세요. 좋아합니다. 그럼 애들이 공부 잘하나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이따가 황금 실적으로 3단계, 4단계에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 대다수의 현실이에요. 우리 조 대표님 딸내미 빼고 이런 아이를 오늘 교육의 취지는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서울 영흥고에 또 가난한 학생들, 학원 못 가는 학생들을 해서 또 한 3, 4개월 특강을 해줬어요. 보세요. 그리고 얘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 출판 기념회 한다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 아래 써 있죠. 네, 정말 반갑습니다. 출판 기념회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 감사합니다. 영문고등학교 2학년 12반 이면 실명입니다. 이건요. 뭐 얘가 뭐라고 그러진 않겠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쌤 덕분에 성적 많이 올랐어요. 쌤이 모르는 건 노란색, 중요한 거 분홍색, 밑줄 긋고 수업 시작 전 예습 준비하니까 성적도 오르고 공부하는 재미를 느낀 것 같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6, 7등급 했던 애가요, 3, 4개월 만에 거의 다 1, 2등급으로 바뀌었어요. 수학 빼고, 수학을, 저는 물리학과라서 수학을 또 확실하게 고1 과정까지를 한두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 제가 유레카 프로그램 영어 수학 학습지회사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3, 4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그럼 거꾸로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이. 맞죠? 공법이 쉬우면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를 하죠. 제가 그런 방법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것은 입시 평가 요소인데요.
자, 뭐 다 아실 테니까요. 입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수능이 뭡니까? 수능이 제가 오늘 강의하는 그 중간고사 당장 성적 올리기, 예습 복습만 지도사 학생부 종합이 자율성,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우등생의 비결, 행복의 비결,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자기개발 의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 제가 체크리스트지를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무료로 다 한 장짜리가 있고 책 200쪽짜리 있는데 다 무료로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장짜리 보시면 나와요. 자, 체크하는 게. 자, 지금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녀가 공부만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학생, 학생부 종합전형은 50% 이상이지 않습니까? 뽑는 비율이 이걸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반드시 알아야 될 키워드만 한번 뽑아봤어요. 키워드를 먼저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제가 생략할게요. 자, 이것은 칸트 질문하고 입시평가에서는요. 우등생의 비결, 행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은 칸트가 주장한 세 가지 질문.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질문.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입시평가 요소예요. 그 입시평가 요소 세 가지를 지금 진단을 짧게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3천. 이거 전부 다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 파일로 가는 거니까요.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강의 듣고 우리 아이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옆집에 아이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대신 해줘 보세요. 핵심 키워드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요. X축이 우등생의 비결, 입시에서 학업 역량이고 Y축이 성공의 비결, 입시에서 자기개발 의지고 Z축이 저는 행복의 비결이고 입시평가에서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아이를 인서울대 보내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이거든요. 공부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간략하게 진단하겠습니다. 제가 X축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 X축은 본강이니까 뒤로 밀었어요. 자, 우등생의 비결 X축은요.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자, 먼저 Y축 먼저 들어가게요. Y축. 자, 제가 질문 또 드립니다. 질문. 자, 요거 답을 맞히시면 제가 따로 좀 선물을 드릴게요. 요것은 제가 뭐 교육비 할인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질문인데요. 한번 채팅으로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라면 전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자, 우리나라에서 KBS에서 공부야 놀자란 프로그램을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입학생들의 공통점. 자, 채팅 부탁드립니다. 어렵나요? 자, 이거 하나만 아셔도 우리 어머님들 대박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제가 우리 제가 공부법 말씀드리는 거 말고 학원 보내도 되지가 않습니다. 자, 동영상 잠깐 볼게요. 두 번째 공통점은 화를 잘 참아내는 자제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버드 학교 입학생의 자제력을 공통점입니다. 가리키는 실험은 바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워터 미셀 박사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선생님은 자리를 비웁니다. 과연 아이들은 달콤한 마시멜로의 유혹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어떤 미셸이 나가자마자 바로
마시멜로를 입에다가 쏙 넣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유혹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두 개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처음에는 참을 듯이 기다렸다가 같이 따라 먹었던 거죠.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마지막 집단의 아이들은 이 20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참아낸 거예요.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었고 단 15%의 아이들만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과 마지막에 잘 참아낸 집단의 아이들을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언어하고 수리 영역에서 총점이 이제 미국 수학 능력 시험인 SAT 점수에서 210점이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충동을 누를 수 자, 그래서요, 제가 Y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Y축 성공의 비결, 이것이 입시 평가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공부법을 알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의 자제력, 자제력이 하버드 입학생들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TV, 게임, 인터넷, 친구, 건강이 있죠. 자, 이거 설명드리려면 제가 여러 가지 사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두 가지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점수 내기 좋게. 스마트폰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 2점. 마이너스다. 그럼 마이너스 2점이고 보통이라면 0점이에요.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PC방, 게임 같이 묶어가지고 인터넷으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PC방, 게임 이런 것 때문에 학습이 방해된다. 도움이 된다. 그럼 2점 플러스 1점 마이너스 2점이에요. 그럼 최고 점수는 4점이고 최저 점수는 마이너스 4점이죠. 자, 제가 비밀로 할 테니까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녀가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때문에 문제가 좋은 건지 문제가 되는 건지 한번 점수를 한번 올려 줘 보실래요? 솔직하게. 마이너스 2점 나오네요. 선아님은. 또 마이너스 2점 나오셨네요. 해결하는 것까지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융합 멘토링. 마이너스 4점도 나오셨어요. 이거 해결하는 게 융합 멘토링이에요. 그게 리더십 트레이닝입니다. 지덕체와 창의력이에요. 그것이 입시에서 자기개발 의지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나서 자기개발 의지의 핵심은 플랜 두 C예요. 나한테 소중을 찾아라, 나에게 맞게 계획해라, 실천해라는데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같이 해결해 나갈 때 이제 우리 부모님 고3 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죠? 자, 계획 세우는 것은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계획 세우는 것은요, 이따가 말미에 나와요. 우리 부모님이 한 달 만에 우리 자녀를 확실하게 성적 올리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100% 성공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할 거예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게 2차원으로 만들었어요. 자, 요게 뭐냐면 내용이 1사분면은요. 여기 2사분면은요. 이게 공부법. 자, 공부법은 당장 성적 올리는 공부법만이 아니라 창의력, 인성, 소통 능력도 키우는 공부법. 저는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등생의 비결하고 행복의 비결 두 가지를 저는 공부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아마 아이도 대충은 알 거예요. 근데 1사분면은 방법도 알고 실천하는 애들은 우등생이죠, 당연히. 근데 이 학생들은 뭡니까?
동기호텔이죠? 방법은 또 모르고 실천만 열심히 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학원 보내는 학생들의 대다수예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요거는 방법도 모르고 실천도 안 하는 학생들이죠. 얼마 전에요. 오래 전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요. 왜 사교육에 의존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사교육에 의존하냐? 그랬더니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공부법을 몰라서예요. 근데 공부법 모르는 게요. 그러니까 학원 간대요. 근데 학원에서 공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냥 문제풀이만 시켜요. 요령만, 테크닉만. 제가 이따가 한국인 실습 설명하면서 그 맹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립니다. 자, 제가 질문 답변 잘하시는 분한테 상 준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럼 공부법은 아는데 실천을 안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네 글자로요? 네 글자로? 뭘까요? 네 글자입니다. 힌트. 호주에 있는 동물 이름. 예. 캥거루죠. 캥거루죠. 우리 어머님이, 지금 교육시키는 것은요, 캥거루족이에요, 캥거루족. 계속 로드 매니저 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학원 찾아다니면서 3시간 공부할 것을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학원에다 맡기면 하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3 때까지 요새 의대가 유행인데요. 그 의사들도 캥거루족 많아요. 인턴 과정 다 끝내가지고 병원까지 차려줘야 돼요. 그럼 캥거루 쪽이죠. 몇십억 들여서 차려줘야 됩니다. 엄마들이. 그렇게 우리 자녀 교육시킬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제가 그 해법을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삼촌, 저는 행복이, 이게 뭡니까? 아까 전공 적합성이 입시평가 요소로 말씀드렸었으니까 저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네가 하고픈 일,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네가 하고픈이라도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버는 게 창의력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그것을 저는 행복으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의 비결 창의력 개발이 원래 제 전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너무 기니까요. 생략하고 당장 우리 어머님들이 입시를 위해서 알아야 될 핵심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사고라든가 뭐 특목고 가려면은 또 그 학생 생기부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근데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 생기부 자소서 면접이에요. 물론 지금 뭐 누구 때문에 그 독서 없애버리고 외부 활동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일 비중이 높은 거니까. 그러면 그 핵심이 생기부 자소서에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뭘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계속 누적되지 않습니까? 스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스펙 쓰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만 알고 쓰셔야 돼요.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질문입니다. 생기부 자소서 면접에서 두 글자가 뭘까요? 어렵죠? 어렵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자,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목표가 아닙니다. 나 의대 가기다가 아닙니다. 너 의사 왜 될래? 왜냐하면 그 이유가 들어가면 목적이 됩니다. 너 나는 경영학과 가고 싶어. 글로벌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어. 왜?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베풀어 주려고. 재밌으니까. 그게 목적이죠. 목표에다가 이유를 추가할 때 그게 목적이 됩니다. 그 목적을 나열하는 게 생기부 자소서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반드시 알고 제가 당부 하나 드릴게요. 이걸 작성하세요. 이걸 목표와 이유가 들어가는 목적은 그것이 뭐냐면 사명선언문이에요. 오늘 강의 끝나면요. 우리 아이 집에 오면은요. 이거 먼저 시키세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이한테 너 뭐 되고 싶어? 좀 바꿔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봐. 좀 틀려도 관계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2줄 이내로 외우기 쉽게. 그래서 그게 사명선언. 그거 하나 멋지게 칼라로 프린트 해가지고요. 액자 하나 만들어서 방에다 딱 걸어주세요. 대박 납니다. 대박.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선언문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사명선언문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입시 핵심 평가 요소예요. 생기부 자소서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래서 이 2가지를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본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X축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로 말씀드리고, Y축의 핵심은 자제력입니다. 자제력. 그 다음에 Z축은 목적입니다. 요 자제력하고 목적이란 2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서야 본 강의가 들어갑니다. 이제서야. 시간이 벌써 많이 진행돼서 좀 약간 빨리 할 수 있겠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등생의 비결 X축입니다. 자, 우리 아이한테 3선 체크리스트 우리 부모님들한테 보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한번 체크 한번 집에 와서 꼭 해보세요. 자, 우등생의 비결 핵심은요. 공부 사력이에요. 공부 사력. 자, 공부 사력이 뭐냐면요. 당연히 학생들이 알 수 없겠죠. 누구는 공부 오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자, 공부 사력은 집중력, 이해력, 암기력, 다tum 능력입니다. 자, 집중력, 이해력, 암기력, 다tum 능력. 자, 집중하면 공부 잘한다는 거 알죠? 이해 잘하면 공부 잘한다는 거 알죠? 암기 잘하면 공부 잘한다는 거 알죠?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읽으면은 또 좋죠. 이게 다tum 능력입니다. 이 4가지 능력을 높이는 게 예복만 지도사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시작이 있어요. 시작.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집중력, 이해력, 다tum 능력, 암기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몇 번일까요? 질문입니다.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제가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좀 평상시에 오프라인만 해서 이제 제가 오프라인 쪽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잘하는데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좀 제가 좀 평상시 실력 발휘 못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대신 좀 이렇게 많이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핵심은 집중력이 집중력. 그 인공지능 시대에 도래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뒀죠. 제가 그 바둑을 잘 둬요. 제가 전국대학 바둑연맹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바둑이 이제 아마 8단인데 근데 제가 알파고가 바둑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로가 19칸, 세로가 19칸이에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19 곱하기 19, 361이죠. 361 팩토리얼이에요. 361 팩토리얼은 뭔지 아십니까? 361 곱하기 360 곱하기 359 곱하기 358 곱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수가 몇 개인지 압니까? 가지 경우의 수가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더 많은 게 360이 계승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둑을 잘 두는 입장에서 아직은 인공지능이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멋지게 이세돌이 깨졌죠.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죠. 그 이세돌이 그 TV에서 전 세계에서 시청을 해줬습니까?
그래서 이세돌이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TV 나올 때 광고 나올 때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세돌이 집중력, 집중력. 자, 그래서 핵심은 집중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집중력 키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집중력. 아니, 집중력을 높으면 공부 잘한다는 거 엄마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학생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죠. 학교나 학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 귀 쫑긋하고 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쫑긋하나요? 쫑긋하나요? 지금 제가 이제 쫑긋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황금복습주기 4단계 시작이 이 집중력부터 시작됩니다. 꼴찌 안 해도 관계없어요. 자, 그 방법이 보세요. 자, 사례입니다. 이게 우리 조 대표님 딸내미 다니던 학교입니다. 그쵸? 그 학교에서 올해도 수능 수석이 나왔는데 이건 몇 년 전에 나온 거예요. 수능 수석 올백 유일하게 한 명 나왔어요. 그 김재경이라는 학생입니다. 이게 김재경이 교과서예요. 내가 맨날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전국적으로 우등생들 다 퍼졌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도 김재경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쉽죠. 이게 뭐냐면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자, 요새 메타인지 말 들어보셨죠? 메타인지란 말은요. 원래 최근에 존 플러벨이라는 사람이 주장해서 학부모들이 거의 다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요. 2300년 전에 공자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2300년 전에 공자님의 수석 제자가 자로입니다. 자로. 자로가 공자님에게 질문합니다. 공자님,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지가 뭡니까? 지. 아는 게 뭡니까? 그 공자님 대답이에요. 아는 것이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게 존 플러벨이 주장한 메타인지예요. 이게 2300년에 공자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김재경이 그렇게 한 거예요. 되게 쉽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하고 오늘 이거 약속 받을 수 있으세요? 애들하고? 너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 참고서가 됐든 모르면 노란색 밑줄 긋고 중요한 거 분홍색 밑줄 걸어. 별거 아니잖아. 이게 공부도 아니고 별거도 아니잖아. 할 수 있죠. 공부 못하는 애도요. 이거 별거니까 한번 해봐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해요. 그 1시간 지겹던 시간이 훌러덩 지나갔대요. 이 하는 행위 자체가 집중하란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멋모르고 한다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그게 집중이에요. 얼음물에 세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 그것이 집중력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 메타인지. 자, 그래서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자, 우리 부모님, 요거, 제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따가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이 한번 자기 주장 능력 레벨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물어보세요. 에빙하우스의 반복 학습 주기 아냐? 자, 질문 드립니다, 또. 자, 안다 1번, 모른다 2번. 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다 1번, 모른다 2번. 그 테스트 뒤에는 모른다가 1번인데 헷갈리네요. 이건 아이하고, 네, 네. 왜냐면, 그냥 제가 어머님한테 드린 질문이에요. 예, 안다가 2번입니다. 네. 예, 다 안다가 아시네요. 1번, 모른다가 2번이에요. 자, 그래도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로 여기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10가지 항목에 반복 학습 주기, 에빙하우스, 원리는 알아야 되죠. 메타인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콘델레 노트 들어보셨죠? 오답 노트 들어보셨죠? 우등생 엄친아만 한다는 수학 개념적 노트 들어보셨죠?
영어 노트는 잘 안 들어보셨죠? 영어 단어장 아시죠? 자, 1분 예복수법 지금 강의 들어갑니다. 일단 노트 단거나 아세요? 노트 단거나? 이것이 이제 황금복 실천법으로 다 해결됩니다. 여러 권, 7, 8권 되는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노트 단거나예요. 그것이 황금복 실천법 4단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텐텐 시험 공부법 강의 말미에 드릴 말씀이에요. 열흘 만에 10번 공부할 수 있다. 자, 오늘 강의 듣고요. 자, 이 10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자, 시작은요. 아까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자, 우리 부모님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멘토 교육을 받든 안 받든 떠나가지고 아이를 맡기든 안 맡기든 떠나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 시작이에요. 자, 이건 표가 간단하죠? 수업 시간이 45분 내지 50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쉬는 시간 10분, 또 10분이 있죠. 그러면 어차피 애들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과서, 참고서, 문제지, 노트 꺼내는 아이들 있으면 필기도구 꺼내놓는 거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든 못하는 애들은 다 꺼내놓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내일부터는요. 1분만 먼저 꺼내놓으라. 1분만. 1분 이거 아무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 1분 동안에 그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학원이든 학교든 훑어보라고 그러세요. 먼저.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김재경이 한 거 노란색, 분홍색 밑줄 긋기 하세요. 자, 끝났죠? 끝나면 뭐 합니까? 거의 대다수가 덥죠? 이게 진짜 1분 자기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요 1분을 우리 부모님이 약속 받으세요. 약속 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설득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논리적 설득이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에빙하우스 이 이론에 따르면 3시간 공부할 것을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줄잖아. 그럼 논리적 설득이에요. 그럼 먹힐까요? 잘 안 먹혀요. 그러면 3번째, 권위적 설득이 있어요. 권위적 설득. 권위적 설득이 강제죠, 강제. 너 이렇게 안 하면 두들겨 팰 거야. 너 이렇게 해야지 용돈 줄 거야. 아니면 2번째, 감성적 설득. 야, 이거 내가 지금 멘토 예복만 지도사 교육 받기로 했는데 이거 과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하는 거야. 자녀가 해야지 내가 자격증 받아. 그래서 한번 감성적으로 한번 설득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100% 먹힙니다. 어떻게 하든 논리적으로 하든 학년이 낮으면 낮을수록 다 됩니다. 논리, 감성, 권위 다 돼요. 근데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것도 안 됩니다. 논리도 안 되고 감성도 안 되고 왜냐하면 애들이 자제력을 잃고 있어서 게임에 중독돼서 친구한테 중독돼서 그게 학년이 늘어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하 부모님들은 논리든 감성이든 권위적 설득이든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내일부터 과목별로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수업 끝나고 밑줄 긋은 거 확인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기본적으로 이제 우등생에 준하게 됩니다. 80% 이상은 됩니다. 수능에서 최소한 3등급, 2등급 안에 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입니다. 선생님도 아는데, 제일 하면 좋은 거 아는데, 선생님도 안 시켜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강제로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현대고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자사고 중에서 전체 2등을 했어요. 10몇 등 하던 게. 이 시스템 하나 가지고. 선생은 똑같아요. 가르치고 다 가르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선생이 있어서 그건 별거 아니에요. 가르치고 다 가르칩니다. 어느 학교 선생이든 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1분 예복수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동영상입니다. 바로 출연자를 아시면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기훈군. 어제 예습한 내용과 비교해 중요한 걸 체크해둔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업이 끝났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쉬는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걸까? 지금 종이 학교는 4, 5분 수업을 하면 종이 한 번 치는데 그 종이 쉬는 시간 종이 아니라 5분 학습법 종이라 해서 수업 끝나기 5분 전에 오늘 수업한 거를 그 시간 수업한 것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기훈군은 5분 복습 시간을 이용해 예습할 때 잘 모르거나 틀렸던 부분을 확인하고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찾아낸다. 자, 지금 현대고등학교 사례 들었죠? 제가 그 1분 예복습법 작년에 그 화성시는 푸른중학교에서 학생들 한 70명 대상으로 특강을 해줬어요. 특강을 해줬더니 아이들이 쉽잖아요. 쉬우니까 거기서 설문조사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는데 그 엑셀 파일로 한 거 그 엄청 좋다. 그러니까 한 70% 되고요. 그렇게 엄청난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그 예습복습 노트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재고가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자, 근데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황금복수 1.1단계 메타인지 1분 예복습법 후에는 뭐 합니까? 이거 끝나면 이거 1분 예복습법만 공부 잘합니까? 아니죠. 모르는 거 체크하고 중요한 거 체크만 했죠. 기억이 유지가 될 뿐입니다. 잊어먹지 않고 그까지 유지만 될 뿐이에요. 2단계가 필요해요. 2단계. 2단계가 필요해서 제가 개발한 게 특허 등록한 예습복습 겸용 노트입니다. 자, 제가 핵심적인 특허 등록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습복습 겸용 노트예요. 제가 뭐 개발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오랜 기간 주장을 하고 아까 뭐 포항고등학교라든가 광주일고라든가 뭐 최근에 역삼중학교 이런 데도 강의를 했는데 이게 없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르쳐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도구가 없으면. 자, 그 노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형 노트예요. 가로형 노트. 가로형 노트입니다. 자, 노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3칸이에요, 3칸. 중간에 마이든 맨 만든 면이 있어요. 그냥 가운데 그냥 필기하는 거예요. 그냥 필기, 그냥 일반 공식처럼 필기하면 돼요. 근데 여기 칸이 하나 더 있어요, 칸이. 예습칸, 복습칸. 자, 이 사용법이 이제 2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2단계 들어갑니다. 2단계. 2단계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린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학습곡선, 최적의 반복 학습 주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천에서 교감들 교육할 때 자기 답습을 저는 서치, 클래시파이, 싱킹, 찾고 분류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찾는 게 뭡니까? 메타인지한 게 찾는 거잖아요. 이게 학교나 학원이나 인강이나 집에서 교과서나 노트나 프린트물이 있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문제집이나 노트가 있죠. 그 다음에 인강 들을 때 문제집이나 또 노트가 있겠죠. 또 참고서도 있죠. 그럼 최소한 5가지가 넘어요. 이 5가지에 뭐가 됐든 아까 밑줄 그라고 그랬죠. 1분 예복습법으로 이 밑줄 근 것을 집에 와서 하루가 가기 전 이게 타이밍입니다. 골든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 밑줄 근 거 노란색은 아까 말씀드린 노트의 왼쪽에 예습칸에, 분홍색은 오른쪽에 옮기는 게 이게 2단계예요. 밑줄을 그어놨기 때문에 키워드 옮기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5과목 하는데 한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만 투자. 이게 2단계입니다. 이 2단계만 들어가면요 이제 제가 아까 수능에서 1단계만 하면 한 2, 3등급까지는 될 자질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2단계까지만 들어가면요 무조건 2등급 이상 올라갑니다.
거의 다가 1등급 올라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나이가 학년이 높아도 관계없어요. 자, 2단계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거 제가 오래전에 주장했는데 중앙일보에서 몰라가지고 코넬 지금 노트가 우등생에 비교를 하고 이거는 소금 노트를 몰라서 한 말이고 이 동아일보에서는요. 제가 한 방법을 제가 계속 올리고 제가 자공고죠. 포항고등학교라든가 광주일고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그 자기도 학습관에 붙어 있어요. 제가 주장한 게. 근데 신문에도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한 방법을 그대로 그리고 나서 이름을 황금복습지라고 이름을 잘 멋지게 지어놨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황금복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부모님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및 학습 곡선을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아마 대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단기 기억을, 감각 기억을 가깝게는 중간고사 때까지, 길게는 수능 볼 때까지 잊어먹지 않은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게 공부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학생이 열심히 집중해서 쳐요. 이거는 에빙하우스가 무음이 철자를 가지고 6년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10분이 되는 시점부터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랑 50% 잊어먹고요. 3일이 지나면은요, 거의 7, 80% 잊어먹어요. 자, 이 잊어먹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원에서는 10시까지 붙잡아 놓고 막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3배수의 법칙이라고 안 그러고 생고생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래서 애들이 공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잊어먹기 전에 10분이 지나기 전에 제인하는 게 아까 현대고등학교 동영상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잊어먹기 전에 제인하는 거. 자, 그래서 잊어먹기 전에 제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10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확인하면, 제인하면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1분 예복수법이라고 그랬고, 현대고등학교는 아예 수업 시간을 5분을 할애했잖아요. 아예 쉬는 시간을 할애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을 줄인 거지 않습니까? 5분은. 그러니까 저보다 더 힘들게 한 거죠. 잊어먹기 전에 제인하면, 아까 메타인지 하면 기억이 하루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2단계 키워드 옮기기를 하면 또 그때는 일주일 정도 유지가 돼요.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 되면 또 잊어먹기 시작한 이때 다시 골든타임 3단계입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골든타임 2단계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노트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 밑줄 근거 이렇게 키워드 옮기면 되는 거 지금 이해하셨겠죠? 자, 이렇게 사이즈 있죠? 자, 이 녀석이 이렇게 영어입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who I am 중요. 여기 왼쪽은 별 곱하기 별 2개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해 써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요. 이렇게 해놓은 거 시험에 다 나왔대요. 다 나옵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거 강조하는 거 분명히 나와요. 이렇게 쉬운 걸요, 공부법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수학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성파구의 체육관 학생입니다. 올백만 와야지, 올백. 제가 상 주고 있죠? 뒤에서, 자, 이거는요. 제가 한겨레 신문사에서 공부 캠프를 해줬어요. 거기 참여 인원이 한 250명 되는데 저희 선생님 몇 분하고 가가지고 특강을 해줬어요. 요 녀석은, 김준호 녀석은 저한테 수업 받은 애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네 거기 한겨레 신문사에서 캠프 하고 나서
몇 달 지나고 나서 3월 달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소장님 저기 저 소금 노트 좀 보내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소금 노트 보내려면 한 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국영수 사과, 영어 노트, 영어 단어장 해서 8권 보내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학생이 보내달라는데. 그래서 그냥 보내줬어요. 그냥 공짜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또 문자 왔어요. 소장님 저 국어 100점, 국어랑 과학 60점 올랐대요. 자, 어떻게 60점이 오릅니까? 상상 이해하시죠? 이 아래 보세요. 문기업은요, 성남고등학교에서 제가 성북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들으신 창치활동 선생님이 성남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앵콜을 해줬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90 넘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제 강의 딱 한 번 듣고요. 2시간 강의 듣고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공부법이 쉬우면 꿈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 이게 지금 2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수능 수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대입수능의 전국 최고 득점자는 경남 통영의 임수현 양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원 한 번 다니지 않은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 수석의 공부 비법 들어봤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임양의 필기 노트입니다. 선생님의 수업 내용이 한자도 빠짐없이 꼼꼼히 기록됐습니다. 잘 모르거나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따로 노트를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설명은 파란색으로, 중요한 부분은 빨간 별표로 표시해뒀습니다. 잘 정리된 학습지 같습니다. 시각 자, 이게 2단계입니다. 이렇게 얘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게 2단계가요. 노트 단권화라고 시작이 말씀. 노트 단권화. 노트 단권화라는 말은 별로 들어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3단계 들어갑니다.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3단계, 4단계는 순서를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3단계는 1단계로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학기 적응법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2학기 시작되지 않습니까? 2학기 시작되면요. 제가 그 용지가 있어요. MI 용지라고 해요. 모든 종류가 있습니다. 타블로이드판에. 그걸로 학교 교과서에 목차만 가지고 마인드맵 만들어서 과목별로 5과목이죠. 국영수 사과 5과목 붙여놓기 하세요. 2가지, 부가지, 세부가지. 내용은 안 넣어도 돼요. 목차만 넣어도 됩니다. 나중에 포스트잇 붙이면 돼요. 이게 학기적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3단계는 4단계 순서 바꿔도 됩니다. 자, 어쨌든 3단계. 제가 아까 자기도학습을 정의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찾고 분류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아까 메타인지하고 키워드 옮기기 찾았죠. 그 다음에 분류입니다. 분류. 클래시파이. 이게 뭐냐면요. 알파고의 원리예요. 인공지능의 원리가 이 분류입니다. 분류. 분리입니다.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내용을 분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아시죠? 이렇게 만드는 게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천정고에서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돈만 많이 벌고 싶다 했지 않습니까? 60명을 정도로 수업을 했어요. 2개 반을.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콧대가 높지 않습니까? 콧대가 높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20명 정도가 멘토 교육 받았어요. 그리고 저 멘토 교육 받을 때 제가 전문가 할 때는 숙제를 해줘요. 솔트가 뭐냐? 보세요. 여기 써 있죠. 솔트, 지금 우등생의 비결, 아까 성공의 비결 말씀드렸죠. 행복의 비결 말씀드렸죠. 이게 학업 역량, 이게 전공 적합성, 이게 자기개발 의지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아까 자제력, 사명선언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행복의 비결, 유연성, 유창성, 정교성, 관찰력, 새로움, 그 다음에 영재 기법 중에서 브레인스토밍, 시각적 사고, 속성 열거법, 체크리스트법, 인풋 아웃풋법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이제 3, 4단계에서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시각적 사고, 우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제가
13시간씩 12번, 36시간 한 강의 내용이 이 한 장에 한 장, 이 한 장에 36시간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공법입니까? 이런 게 우선순위인데 이런 거 우선순위 안 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선행학습한다고 문제풀이만 시켜요. 애들 지겨 주는 거 모르면서 공부 싫어하게 하는 거 모르면서요. 자, 이게 3단계입니다. 자, 이게 3단계예요. 자, 이게 3단계입니다. 자, 4단계 들어가 4단계. 자, 4단계. 자, 4단계는요. 아까 소금 모르는 키워드 해놨죠? 그럼 모르는 거 가만 놔두면 계속 모르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운데 채워 넣어야 되죠. 그럴 때 제가 자, 요 사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그 오래전에 자기도학습 붐이일 때 고려학원에서 가맹점이 한 1,000 몇백 개 되는데 저한테 자기도학습 가맹점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저한테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2시간 동안 열심히 교육했고 그중에 필이 꽂힌 게 소금 노트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노트를 만들었어요.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잘 지었죠? 적자생존. 이 적자생존이에요. 그래서 보니까는요. 근데 그 원장들이 가맹점 원장들이 25명의 가맹점 원장들이 저한테 교육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용법을 모르면서 만들기만 한 거예요. 아니 애들이 노트 필기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물론 두뇌 체조에 큰 도움이 이 손가락 발가락 운동은 두뇌 체조예요. 머리 운동이에요. 이 녹슬은 걸 이게 기름을 쳐주는 훈련입니다. 손가락 운동이. 근데 어쨌든 간에 애들 필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애들을 붙잡아 놓고요. 자기네 비타 애들한 가맹점 홀을 크게 한 50평짜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애들 보고 시키는 게 뭐냐면요. 그 필기 시키는 거예요. 필기. 옮겨 적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효과는 보겠지만 애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옮겨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옮겨 적을 필요 없어요. 키워드만 옮겨 적으면 됩니다. 그냥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붙이면 돼요.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한 사례를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거. 자, 밑줄을 교과서에다 밑줄을 걷어요. 위화도의견을 밑줄을 걷어요. 그럼 위화도의견이 중요한 사건이죠. 자, 위화도의견을 밑줄 긋은 것을 키워드를 옮겼어요. 아까 말한 대로 2단계로. 자, 그러면 3단계, 4단계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 하나 붙입니다. 지도. 지도 붙이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4단계예요. 3, 4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심화학습이에요. 심화학습.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유도할 방법이에요. 100문제를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수학도 똑같아요. 개념으로 따지면 몇 개 안 됩니다.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돼요. 이따 다시 수학도 설명드릴게요.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지도를 붙였습니다. 자, 그럼 지도를 붙였으면 설명을 해야 되죠. 교과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도 있어요.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위화도의견이 뭐냐? 지가 이제 심하게 집중해서 선택해서 공부를 해요. 초등학교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도 국사 이거 나오고 중학교에도 위화도의견 나오고 고등학교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이 키워드 위화도의견은요.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심화학습이에요. 진도를 쭉 호박줄기처럼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모래성 싸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사 파고들면 됩니다. 그냥 파고듭니다. 제가. 자, 위화도의견이 고려 우왕 때 최영 장군 밑에서 조민수 장군하고 이성계가 좌우군 사령관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하고 드니까 이 지도를 설명합니다. 이때 이쪽은 원나라 몽고예요. 몽고. 이쪽은 명나라가 새로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원나라가 이제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그런데 원나라가 이 천령을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거기가 원나라가 점령했었으니까 거기는 우리 거다 이제 명나라한테 줘라. 그러니까 명나라를 치러 간 거 아닙니까? 우왕이.
명나라는 떠오르는 태양인데 그래서 치러 보낸 거예요. 이성기를 하고 최영 장군을 보낸 거예요. 그 도저히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떠오르는 태양이고 원나라 몽고는 지는 태양인데.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을 한 거죠. 자, 위화도 회군을 했어요. 위화도 회군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고려 이제 왕족들하고 고려의 그 충신들 뭐 정몽주 이런 사람들 벌벌 떨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그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억부 하나 한참 벌벌 있죠. 한참 벌벌. 기억법 한참 벌벌 1388년 외웠죠? 자, 이것도요. 기억법도 간단해요. 기억법도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연결기억과 상상기억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제대로 설명드립니다. 누구든지 10개는 순식간에 외울 수 있는 방법. 거기까지만 공부하는데 지장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나라를 건국해야 되잖아요. 1392년 청산가리를 먹고 고려가 망했어요. 자, 이게 심화학습이에요. 일단. 그러면 조선을 건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려 충신들을 다 죽여버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군을 만들어, 아군. 자기 편. 그러니까 정몽주 같은 충신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만듭니다. 제안을 하죠. 멀어요. 하여가로. 이방원이. 태종이.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러니까요. 정몽주가 대답합니다. 안신가로.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주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시랴. 자, 국어 시간에 나옵니다. 임이 뭐냐? 임은 고려죠, 고려. 그럼 뭡니까? 지금 뭐 한 겁니까? 국사 공부하느라고 얘가 위화도 회군을 심화학습한 거잖아요. 집중으로 파고든 거잖아요. 파고드니까 뭐가 나옵니까? 국어가 나오죠, 국어. 이게 진로 탐색이고 이게 모든 과목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이렇지 않고 그냥 막 호박줄기처럼 막 나가는 게 선행학습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심화학습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얘는요. 서울대를요. 15세 수학천재가 서울대학생 됐다는 기사인데 이건 기사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타이틀에 수학천재가 서울대학생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수학천재니까 서울대학생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얘는 음악을 절대 음감을 갖고 온 부모님의 DNA를 받은 애예요. 그렇죠. 잠재력이. 근데 이게 파고드니까요. 수학천재로 바뀐 거예요. 그게 심화학습이에요. 우리 아이의 잠재력은 어디에서 튀어날지 몰라요. 그냥 아까 위화도 회군을 파고들면은요. 국어학자가 될 수 있고 또 파고들면은요. 철은 비싸해서 이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심학습이. 얘는요. 파고드니까 수학천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심학습이고 이게 자기도 학습의 효과입니다. 모든 학생들, 평범한 학생들을 천재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자,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 3, 4단계 할 때는요. 필기만 하는 것 애들이 싫어하는 거니까 키워드만 옮기고 그림, 도표, 사진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우리 부모님 다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잠깐만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자뇌하고 우뇌를 같이 훈련시키는 공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자뇌형인지 우뇌형인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게 깍지 한번 껴보세요. 깍지 낀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깍지. 자, 깍지 껴가지고 왼손 손가락이 올라가신 분 1번. 오른손 손가락이 올라가신 분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2번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제가 뭐냐면요. 이거는 100% 맞는 건 아닌데, 왼손 손가락이 올라가면 운해형이에요. 왼손이 운해형입니다.
오른손 손가락이 올라가면 잔해형이에요. 어쨌든 간에 두뇌 체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뇌 체조 잠깐만 해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깍지를 꼈죠. 깍지를 끼고 한번 무한대 이제 팔자, 누워있는 팔자, 누워있는 팔자를 한번 하늘에 공중에다 8개만, 10번만 그려보세요. 누워있는 팔자, 이렇게 10번만요. 이게 잔해하고 운해를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 그 다음에 손가락 운동도 있어요. 근데 생략할게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잔해형인지 운해형인지 아니면 잔해가 녹슬었는지 운해가 녹슬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운해 훈련은 도표나 사진을 활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위화도 해군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 두뇌 체조, 두뇌 운동을 한다고 좋다고 애들 보고 이렇게 팔자 하늘에서 그리라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냥 백지에다가요. 백지에다가 여기 써 있죠. 백지에다가 누운 팔자를 오른손으로 한번 한 장에다가 한 20번 그려보게 하세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 되죠. 이렇게 그려보게 하세요. 이렇게 팔자를 큼지막하게 그려보라고 그러세요. 제가 마우스라서 잘 안 되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저는 지금 오른손으로 했어요. 이렇게 그리면요 문제 있는 거예요. 운에. 자, 왼손으로 똑같이 시키세요. 백지에다가 20개만 그냥 무한대를 그려보라고 그러세요. 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지게 그리면요 한쪽 손에 운에든 잔에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쪽 귀퉁에다가 백지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 귀퉁에 조그맣게 이렇게 그린 애 있어요. 이렇게 그린 애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이건 어머님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동기부여에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5단계가, 첫 번째가 우리가 아이를 달란트를 할 때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이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럼 자아실현은 부처님이나 이거 예수님, 칸트 같은 사람 하는 거 빼버리고, 그러면 존경의 욕구가 최고로 높아요. 존경의 욕구는 2가지로 나뉩니다. 2가지가 뭐냐면요, 남으로부터 존경받는 욕구, 그 다음에 자신으로부터 존경받는 욕구, 이렇게 2가지예요. 그러면 최상위 개념은 자신으로부터 존경받는 욕구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존감이래요. 자존감. 이렇게 팔자를 그리는 것은요, 어머님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존감을 그동안 떨어뜨린 교육을 한 겁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을,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 참고로 한번 집에서 팔자 한번 그려보게 하세요. 자, 요 아래 메타인지 플라벨이 주장한 거,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배웠어, 알아.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수학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수학으로.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수학. 이거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의대 보내려고 초등학교부터 막 선행학습 막 시키는 게 지금 붐이지 않습니까? 수학 위주로. 절대 물론 선행학습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학습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나가는 건 좋아요. 근데 학원에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도만 쭉 뽑아주는 거예요. 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 숙보자 애들 한두 달 만에 끝낼 수 있다고 그랬죠. 저는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수학의 영역이 10가지 영역이 있는데 수, 연상, 관계, 특도, 도형, 확률, 통계, 집합, 함수, 방정식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은 만약에 3학년이다. 자, 삼각형의 면적 공식이 얼마냐 하면 다 알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 알죠. 그 학원은 그거 뭐 훈련시키죠. 원의 면적 공식이 파열 제곱 알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물론 알아야 되는데 삼각형의 면적이 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지 한번 증명해봐. 이게
완전히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서술형 문제고 이게 논술이에요, 논술. 술이 논술입니다. 자, 한번 우리 자녀가 중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1, 2학년이고 수학을 아마 거의 다 보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한번 집에 와서 물어보세요. 3x는 4다. 그럼 x는 3분의 4죠. 알죠? 그렇죠? 3 곱하기 네모는 4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도 알죠? 자, 알죠? ax, b는 얼마냐 한번 물어보세요. ax는 b. 이건 물어보세요. 거의 다가요. x는 a분의 b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 또 2차 방식이 넘어가고 또 미분적분으로 넘어가요. 이건 말짱황입니다. 말짱황. AX는 이걸 B 할 때는 등식의 성질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닐 때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이 성립한다 가지고 계속 고등학교 2학년 미분적분을 그걸 푸는 거예요. 그 원리 가지고. 그 원리를 모르고 진도만 나가면 뭐합니까? A가 0이면 어떻게 해요? A가 0이 아닐 때 X는 A분의 B고 A가 0일 때 또 B가 0이면 답은 없다. 부정.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불능.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줄 때 설명할 때 그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지금 중3, 중2, 중3, 고1한테 물어보세요. 다 배운 거예요.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모르고 진도만 나가요. 이게 완전히 우리 수학 망치는 거예요. 제가 물리학과 나서 수학 잘 가르칩니다. 자, 그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중요한 게. 자,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확실하게 성적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장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짧아지니까 점점 더 성적 올리는 것도 약간씩 떨어지겠죠. 80점, 90점 올릴 거, 뭐 88점 이렇게밖에 몇 점씩으로 떨어지겠죠. 왜냐면 애들이 시험 기간 닥치면 닥칠수록요, 학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학원에서 문제 풀고 예상 문제 푸는 게 당장 성적 올린 줄 알고 기본 준비도 안 하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텐텐 특강이라고 만들어 텐텐 특강. 시험 공부 열흘 만에 10번 하기. 이거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뭐 기사도 좀 뭐 교과서 10번 읽기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전국 1등 공부법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오래전부터 주장했어요. 그래서 대치동의 원장들 제가 교육도 시켜주고 브리핑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텐텐 특강이 아니라요. 텐텐 특강을 합니다. 똑같이. 근데 뭐냐면요. 10-10이에요. 10-10. 그 평일날 그 10시까지 공부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단 말입니다. 주말에 쉬지도 않고요. 그 아침 토요일날 10시부터 출근해가지고 학원에 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시키면서 텐텐 특강이래요. 학원에서 뭐로 따지면 돈 받습니까? 시간으로 돈 받지 않습니까? 이건 많이 해야지 돈 많이 받죠. 그래야지 교육청에 지적도 안 받고. 그리고 대박이죠. 텐텐 특강이. 그게 아닙니다. 10번을 공부할 수, 이 원리대로 나가면요. 당장 열흘 만에 10번 공부할 수 있어요. 수능 들어간 고3도요. 책 한 권을 열흘 만에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저는 한 과목이 아닙니다. 전 과목을 10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준비할 게 있어요. 이제 이런 준비물이 있는데, 이런 준비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 목표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 공부 목표예요. 자, 이건 목표 간단하죠? 이거 작성하는 법 간단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여기 아래 보시면 과거, 최근, 목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은 시험 안 봤을 수도 있고 아니 시험 비교가 된다면요. 한번 작성 한번 해보겠어요. 하세요. 너 최근이면은 지금 2학기 시작했으니까 1학기 기말고사일 거 아닙니까? 너 국어 몇 점 받았어? 한번 80점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렇게 형광펜 가지고, 형광펜 어차피 있을 테고 또, 이거 하려면 있어야 되니까요. 이거 비금 긋게 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성적도 글 수 있으면 이렇게 비금으로 표시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영어도 하세요. 똑같이. 수학도 하세요. 그리고 한번 너 수학 80점 받았어? 1학기 기말고사에서
그러면 한번 쉽게 달성하는 목표 한번 해보자. 공부해라 강요가 아닙니다, 지금요.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 이거 멘토 교육에서 해야 되는 과제야. 이렇게 감성적으로 한번 설득해보세요.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아이가 80점 받는 애가 85점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자, 5점은 별거 아니잖아요. 원래 80점 받았으니까. 그럼요, 이제 얘가 이제 그래도 대충 했어요. 그래서 86점 나왔어요. 근데 잘했네 한편은 들면서 또 안 되죠. 우리 조 대표님 딸내미 때문에, 엄친 딸 때문에. 왜냐면 걔는 맨날 100점 받으니까. 그쵸? 걔하고 비교하니까요, 86점 분명히 성적 올라는데도 열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의 현실입니다. 이걸 공포 마케팅이라고, 공포 마케팅 학원에서는. 전교 1등이 우리 학원에 다닌다. 공짜로 시켜주면서.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얘가 5점을 목표로 했는데 6점 올랐잖아요. 그러면 목표 달성률이 5분의 6 곱하기 100, 120%니까요. 조은정 대표님 딸내미도 잘한 거예요. 걔는 100점이고 얘는 120점 받았잖아요. 이게 목표 달성률이에요. 이렇게 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할 때 작은 성공의 경험이에요. 이럴 때 할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럴 때 할 때 최상의 욕구. 아까 말씀드렸죠? 존경의 욕구,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까 이렇게 한쪽 귀 중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린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이러면 그 다음에 90점 되고, 그 다음에 90점 되는 건 식은죽 먹기예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텐텐 특강을 만약에 황금복 실전보로 하신다면요, 이 방법은 지금 황금복 1, 2, 3, 4단계에다가 몇 가지만 살짝 얹으면 되는데, 근데 이 결과에서 또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목표 달성률로. 저는 학원장에도 이렇게 제안합니다. 얘가 99점 100점 받았다고 그 플랜카드 걸지 말고 그냥 공부 못한 애도 자신감 생기게 이 목표 달성률로 칭찬해줘라. 이게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텐텐 특강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개념 정리 노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죠. 영어 단어장도 있고요. 또 용어 노트. 얘가 뭐냐면요. 퀴즈 대한민국에서 경북 고령초 학생인데 어른들 다 이기고요. 쟁쟁한 사람들 다 이기고 상금 4,100만 원 다 썼어요. 걔 공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용어 노트예요. 용어 노트.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이것은 이제 또 부분적으로 또 이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용어 노트든 영어 단어 정리, 이런 수학 개념 정리든. 아까 노트 필기할 때는요, 우뇌를 활용하는 방법, 아까 연계교육 기법을 아셔야 되고요. 얘네들은요, 제가 역삼중학교 전교 1, 2, 3, 4, 5등입니다. 제가 멘토링 했던 애들이고요. 자, 요것은 제가 넘어가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게 학기 초에 할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성공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지금 오늘 강의 가지고 또 외복만 지도사 가지고 아니면 우리 아이가 또 저희가 그 화상으로 개인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왜 어머님이 또 바쁘신 직장도 다니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신이 있지만 또 자기 자녀를 직접 지도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해법도 다 있는데 그건 뭐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고 결론은요. 자, 제가 조각선사하고 백낙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각선사가 누구냐면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최고의 지혜와 학식의 인품 1인자예요. 2인자는 백낙천입니다. 백낙천이가 조각선을 찾아갑니다. 맞짱 뜨러. 그럼 물어봅니다. 진짜 이 1인자인지. 이 조각선사가 왜 조각선사냐면요. 조각, 새처럼 집을 짓는다.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서 별명이 조각선사예요. 이 조각선사를 백낙천이 찾아가서 맞짱을 뜹니다. 선사님, 어려운 질문을 해요. 지휘단의 어려운 질문.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휘단은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조각선사 대답합니다.
수행을 하는 방법은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하여라 이렇게 써. 아니 그 예수님 그 사마리아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백랑신이 되묻습니다. 그거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말 아닙니까? 자, 지금요. 황금보수 일시전법 원리 아시는 분들 최적의 반복 학습 주기 3시간 학습량 30분 이내로 줄이시다고 제가 자신하고 한 달 만에 성적 올려주고 자신하고 있는 이 황금보수 실전법 이제 1, 2, 3단계 1단계 뭡니까? 밑줄 긋기 2단계 키워드 옮기기 3단계 분류하기 4단계 선택과 집중 심학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쉽잖아요. 다 끝냈지 않습니까? 3살 먹은 어린애도 이제 알죠? 자, 교과서에서 대답합니다. 3살 먹은 어린애도 알지만 100살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 실천을 유도하는 게 엄마들의 역할이고 예복만 지도사의 역할이에요. 이 실천만 유도해주면 어렵지 않잖아요. 1분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1분. 키워드 옮기는 거 5과목이 10분이면 됩니다. 남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 100% 성공해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지금 크게 나누면 16가지예요. 16가지. 이 16가지를요. 16주로 나눠서 스몰 스텝으로 나가면은요. 무조건 성공해요. 밑줄 긋기 하나만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반복시켜요. 그냥. 키워드 옮긴 거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반복시켜요. 3단계, 4단계는 나가지도 마요. 그래서 스몰 스텝으로 하면 그러면 성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공하는 방법.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하고 한번 제가 공감 계약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계약서니까 약간 말이 좀 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래 공감, 어그리드 어폰 아까 스마트원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 스페시픽, 메저러블, 리얼리스틱, 어그리드 어폰, 타임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어그리드 어폰이 공감이에요, 공감. 자, 이거 학교에서 1분 별거 아니니까 1분만 해가지고 1분 키워드 확인만 하면 밑줄만 확인하면 돼. 그리고 요거 키워드 옮기는 거 30분이면 남아돌아. 이것만 아이하고 약속 받으면요. 100% 성공합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자녀 설득할 때는 아까 논리적 설득, 감정적 설득, 권위적 설득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말씀드린 스몰 스텝으로 관리하든지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네, 자, 소장님. 그래서 이제 예, 오늘 중요한 거는 마치고 제가 이제 또 질문 받는 걸 하겠습니다. 이제 소장님 뒷부분까지 바로 설명해 주세요. 12시 예, 예, 예. 50분이거든요.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많이 있는데 아마도 뭐 거의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지도하는 과정이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예복만 지도사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 융합 멘토링 종합 과정 이거는 5주 과정이고요. 이 5주만 가지고 자녀 성적 확실하게 올릴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토탈 과정 인지 행동 동기 학종을 대비하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자기개발 창의력까지 행복의 비결까지 영지의 교육까지 포함하는 게 융합 멘토링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 신청하시는 분은 제 책 공부는 덤이다 한 300 몇십 쪽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한테 이 책 한 200쪽만 무료로 드렸고요. 나머지 150쪽에 진짜 그 생각 키우기 훈련법이라든가 수업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 교수법이라든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을 증정할 겁니다. 이 과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예복수 전문 과정이 원래가 이제 그 교자재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면서 바로 효과를 봐야 되니까. 도구가 없으면 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문제집 풀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학원보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는 애들 실력도 높일 수 없고요. 그래서 교자재가 많은데 교자재는
멘토 가이드가 있고요. 또 보조 교재가 또 잔뜩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 국영수 사과, 영어, 영어 단어, 수학 개념 8권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지금 124기까지 진행이 있던.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비가 원래 20만 원인데 10만 원에서 합쳐가지고 교재비 포함해서 20만 원입니다. 요거 원래는 30만 원인데 요 일찍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어울리버드라고 그러죠. 저는 그다음에 융합 멘토링 과정은요. 교육비가 이제 여기서 추가돼서 30만 원 추가, 35만 원 추가돼서 요건 12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건 총 55만 원인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 좋은데 자녀 관리는 좀 우선은 좀 한번 봐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은요. 그냥 이제 이 교재 포함해서 8권 포함해가지고 8권이 한 6만 원 가까이 되는데 포함해서 무료 저기 화상 관리입니다. 화상 개인 지도입니다. 물론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설명하고 다 넘어갑니다. 실천 안 하는 애들은 확실하게 또 별도로 또 관리가 들어갑니다. 실천 안 하는 애들은 몇 번씩 관리 들어갈 거예요. 단 우리 부모님이 아까 학교에서 1분, 그 다음에 집에서 30분은 좀 해야 된다. 요 약속을 받으신 분들은 당장 중간고사 에서 성적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왜냐면 텐텐트 강의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직접 교육을 받으시면서 요 예복만 전문 지도사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 애들 학생들 실수 교재가 있으니까 교육 받으면서 하면은 엄마도 알고 학생도 알고 하면서 그냥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방법이 3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요. 그다음에 교육 일람편이 이렇게 있는데 제 블로그에도 자세하게 올려져 있고요. 또 우리 대표님이 또 갖고 계실 겁니다. 여기 지금 요 내용이 종합 과정이고요. 자, 여기에 제가 쓴 책이고 요것은 뭐 좀 약간 어려우니까 융합 멘토링 과정은 그 유연성, 유창성 요런 능력을 키우는 건데 유연성이 뭐냐면요. 자기의 지능, 대인관계적 지능, 이 소통의 능력입니다. 발표력. 유창성은 논리적이에요. 논술 잘 쓰는 방법. 그러면서 훈련은 이렇게 영재교육 기법으로 훈련을 하고요. 학습 방향을 진로 탐색까지 들어가면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창의 융합 멘토링 지도사 과정이고 또 학생들도 창의 융합 멘토링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자재는 이렇게 진단검사지가 이렇게 7대 진단검사지가 이렇게 있어요. 한 영어, 수학, 한자 테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상담하는데 한 1시간 걸립니다. 이것은 융합 멘토링 과정이고요. 교자재는 이렇게 초등용, 중등용, 고등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주교재고 융합 멘토링. 그 다음에 공부는 무조건 100% 성적 올려야지 이거 안 올라가면서 그 창의력 키우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훈련 도구 이렇게 또 몇 가지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기타 아까 뭐 공부 목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진행돼 있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저기 제가 요 동영상 하나 보시고 마무리 동영상 하나 보시고 아주 유익합니다. 이것도 제가 참 귀감이 되는 말이 많아요. 보시고 질문 채팅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예?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공유가 끊겼나 봐요, 소리 공유. 안 나와요? 네. 뭐지? 요거는 마지막에 틀도록 하고요. 예, 한번 예. 그 질문이나 얹으시면. 네, 누르시고. 예, 예, 예. 다 타버리네. 공유는 끊겠습니다. 공유 중지할게요. 네. 예. 저기 그 질문 있으시면 한번 예, 해주세요. 예, 예. 저도 이제 보긴 봤는데 일단 후기 안내부터 드릴게요. 5줄 예, 이상 예, 예. 작성하셔서 예, 후문방에 계신 분은 자기 있는 방에 적으시면 되고 안 들어오신 분은 일단 저 2번 반 링크를 여기 드렸어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님 운영하시는 밴드가 있어요. 오픈방은 안 하시는데 밴드를 운영하시거든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또 자료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예복만 지도사 그리고 그 장애융합 지도사 과정 그 신청서 있거든요. 이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쉽게 시작할 적에 엄마들이 내 아이도 하면서 그 동네 친구들이나 이렇게 같이 하신다면은 이 예복만 과정이 될 거고 5주입니다. 5주. 5주고 예습복습 전문 지도사가 되면서 그 20만 원으로 얼리버드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10만 원은 교재비예요. 교재비고 원래는 20만 원인데 10만 원 할인된 거예요. 얼리버드. 그리고 그 창의융합 멘토링 과정은 전체 과정을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주 과정이에요. 앞에 5주가 이 예복만이거든요. 예습복습 지도사 과정이 5주, 그 뒤에 7주까지 더하는 게 창의융합 멘토링 과정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학원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찾아와서 요청해서 막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24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원래 없는 건데 이번에 동맘하면서 열어주신 거예요. 학생 이제 시험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복습 한 달 이거 줌으로 관리해주고 그 뭐지 그거까지 해주는 거 해서 10만 원이거든요. 원래는 세 달을 기본으로 하고 초등 3, 4학년이 한 달에 9만 원이고 그렇게 해서 3국 27만 결제하고 그때는 그 교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한 달 하면서 그 교구제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달만 해보셔도 틀림없이 확 효과가 날 거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1분이나 그 다음에 뭐였죠? 예. 이렇게 금방 10분 지나면 에빙하우스 만각곡선 확 지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 좀 딱 뜨면서 밥 먹으러 가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했던 거 키워드만 한번 해보세요. 배운 거 바로 적용해야지 나한테 효과가 납니다. 그래야지 애한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예, 감성적 설득이 되든 논리적 설득이 되든 내가 적용하고 그렇구나 해야지 내한테도 예, 다가갈 수 있는 이 감동이 오는 감정이 움직이는 그런 설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이제 신청서 한 번 더 보시고 제가 그거를 공유를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예, 예, 지나가 버려서 잘 예,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잠깐만요. 그거를 공유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열었고요. 지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표로 예, 만들어서 설명을 주셨는데 예, 예, 네, 예. 예복습 전문 지도사 아니면 창의융합 멘토링 지도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습복습 전문 지도사 과정은 온라인으로 9월 13일부터 밤 9시에 5주간 진행이 되고요. 오프라인도 해요. 오프라인. 만약에 가까우시면 오프라인 장소가 어디죠? 예, 저 둔촌동입니다. 서울 둔촌동. 네, 둔촌동. 오프라인을 좋아하시는 분은 직접 가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시간 30분 똑같이 진행이 되고 5주간이고 교육비가 원래 20만 원인데 10만 원 얼리버드로 진행되고 교재비는 별도 10만 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멘토 가이드 1, 보조교재, 학습 필승용 소금 노트 8권, 그다음에 3급 인증서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간 멘토링 지도사 과정은 앞에 이 5주를 포함해서 7주가 더 되는 과정이고요. 원래 합의 요거 포함해서 45만 원에서 75만 원인데 얼리버드로 55만 원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모르겠고 아니면은 이거 내만 하는 게 아니라 애 하는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번에 중간고사 겨냥해서 이 학생 예복습 전문관리 매주 화상관리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특별회비 10만 원으로 진행되고 교재는 제공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많이 할인이 된 가격이라서 이왕이면 그냥 현금 결제해 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리고 혹시 안 되면 예, 체크를 해 주시면 링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카드 결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한 번 더 보시고 예,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아까 질문 또 주신 거 예, 예. 그 각종 검사도 받게 할 수 있는 건지 질문 주셨네요. 예, 예. 검사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그 아까 7대 진단검사지 있지 않습니까? 그 SFC 검사, 솔트 퓨전 클리닉이라는 검사지가 거의 한 그 내용이 좀 약간 긴데 한 검사를
푸는데 한 3시간 걸리거든요. 음. 그거 해서 상담 한 1시간 아주 자세하게 진로까지 공부까지 전부 다 해서 아주 정밀 대책을 세워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이라도 약식 진단은 바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그 X축, Y축, Z축 설명하면서 X축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국어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까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어가 플러스 2, 플러스 1 똑같이 아까 자제력 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이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먼저 큰 흐름을 잡은 다음에 또 개별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먼저 체크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진단검사지가 뭐 리더십 측정표도 있고 아까 그 공법 레벨 테스트 10개 있는 거 있죠. 에빙하우스의 방법을 아느냐, 이렇게, 예. 모르느냐, 알고 실천하느냐. 이렇게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그 방법만 알아도 그 중간이 모른다 1점, 안다 2점, 알고 실천하다 3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문항이니까 다 합하면 20점인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20점만 나와도 대박입니다. 자, 근데 그건 모르고 학원 공부에서는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단은 확실하게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네. 실적으로. 자, 이제 너무 길어서 이제 끊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소장님 갖고 계신 게 많아서 풀려면은 뭐 2시간이 뭐예요? 택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료 특강 신청서 작성하셨죠? 그 안 하신 분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니까 신청서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하시고 나중에 오늘 조금 인터넷이 소장님 쪽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초반에는 예. 많이 끊겼어요. 그래서 아유, 예, 진짜. 예, 저녁에 제가 녹화를 예, 다시 떠서 그 예, 신청서 있는 분들은 그 후기 예, 쓰시면 후기 예, 선물로 영상을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예, 이거 제 생각에 충분히 복습할 가치가 있고도 넘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잡아내시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한 번 듣고 혼자 하는 거하고 같이 가는 거하고 멘토링 받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까 뭐라 그럴까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려면 엄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가. 예, 그래야지 애가 엄마 말을 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너 꿈이 뭐니? 이거 하려 그래서 분위기도 안 돼 있고 그 엄마에 대한 그 위험이나 권위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물으면은 뭐 제대로 얘기하겠어요? 대화 분위기도 조성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것부터 하나하나 잡아 나가실 필요가 있고, 사실 저는 이 소장님 강의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게, 그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거에서부터. 예, 그거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말을 물가로 끌고 간들 물을 먹일 수 있어요? 못 먹여요. 근데 지가 목이 마르면 찾아서라도 먹거든요. 그걸 같이 해주는 게 시작이거든요, 시작. 예. 그래서 그걸 찾으실 수 있기를,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가면 꽃이 피는 거죠. 속도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공부 혹시 잘하고 싶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애들도 학교 생활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지 학교 생활 즐겨요. 그렇잖아요. 직업이 학생인데.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혹시 저녁에 시간이 되거든 와서 한 번 더 들으시고 자녀분들도 되면은 같이 하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뭐 하지만 그 애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잘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랑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예. 그래서 한 번만 한번 들어봐. 왜냐면 애들 안 먹어본 것도 못 먹지만 한번 먹어보고 맛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먹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한번 진솔하게 우리랑 얘기를 해보시고 예. 같이 오실 수 있으면 저녁에도 한 번 더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어우 긴 시간 동안 수고하신 우리 김기량 대표님께 박수 보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예. 후기는 통만방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만 신청하는 건 10만 원이니까 진짜 이거 요번에 새로 만든 거니까 한번 그것만이라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 맛있게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